상상해보세요. 머리에 5개의 눈이 달린 채 코에 집게발을 매달고 헤엄치는 생물이 있었다면 믿으실 수 있을까요? 날카로운 원형 톱니바퀴 같은 이빨을 가진 상어나 목이 온몸의 절반을 차지하는 파충류는 어떨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물들이 실제로 지구에 살았었다는 사실이 놀랍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이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1972년 어느 날 해리 휘팅턴이라는 고생물학자가 동료들 앞에서 자신이 복원한 화석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던 과학자들이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죠. 정중한 미소가 아니라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마치 열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꿈속에서 그려낸 외계 괴물 같아 보였거든요. 이 신비한 생물의 이름은 바로 오파비니아였습니다. 5억 500만 년 전 지금의 캐나다 지역인 버지스 셰일에서 살았던 이 작은 괴물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머리 위로 튀어나온 5개의 줄기 끝에 각각 눈이 달려 있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TV 채널을 동시에 시청하려는 것처럼 모두 제각각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더욱 기괴한 특징이 있었거든요. 더욱 기괴한 건 머리보다 4배나 긴 코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코가 온몸보다 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 긴 코 끝에는 집게 같은 발톱이 달려 있었어요. 네, 코에 발톱이 말이죠. 게다가 입은 몸의 아랫부분 뒤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입이 거꾸로 난 채로 헤엄치면서 코 발톱으로 먹이를 잡아 뒤쪽 입으로 가져가야 했던 거예요. 전체 몸 길이는 겨우 5에서 7cm 정도였지만 이 작은 수중 생물이 보여준 생존 전략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바다 바닥에서 작은 벌레나 부드러운 생물을 잡아먹으며 살았어요. 마치 동물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계인이 설계한 것 같았죠. 과학자들은 처음에 이런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 이상한 설계가 실제로 효과적이었다는 걸 말이죠. 오파비니아가 혼란스럽다고 생각하신다면 50년간 과학자들을 완전히 당황시킨 다음 생물을 만나보세요. 할루시게니아라는 이름의 이 괴물은 1911년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1977년에야 사이먼 코네이 모리스라는 학자가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해석이 얼마나 틀렸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모든 것이 거꾸로였거든요. 5cm 정도 되는 이 벌레 모양 생물은 한쪽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튀어나와 있고 반대쪽에는 부드러운 촉수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모리스는 당연히 가시 위를 걸어 다닌다고 추정했죠. 무려 반세기 동안 모든 박물관과 교과서에는 할루시게니아가 중세시대 고문기구처럼 뾰족한 가시를 다리 삼아 돌아다니는 모습이 실렸어요. 가시의 길이가 본체보다도 더 길었는데 말이죠. 문제는 모리스가 어느 쪽이 머리고 어느 쪽이 꼬리인지도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냥 감으로 정해버렸고 그것마저 완전히 틀렸어요. 이런 오해는 1991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더 선명한 화석을 발견한 두 과학자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 먹이용 촉수라고 생각했던 것들 끝에 작은 발톱이 달려있다는 걸 말이죠. 모든 게 뒤바뀐 순간이었어요. 발톱이 달린 건 다리고 발톱이 없는 건 촉수라는 기본 상식을 적용하니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가시는 다리가 아니라 등에 난 방어용 갑옷이었고 촉수는 실제로는 걷는 다리였던 거예요. 할루시게니아는 50년간 박물관에서 완전히 거꾸로 서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의 고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머리를 찾지 못했거든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한쪽 끝에 있던 검은 얼룩을 모두가 상태가 나쁜 머리라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 그건 고대의 배설물이었습니다. 진짜 머리는 2014년에야 발견되었어요. 완전히 반대편에서 말이죠. 강력한 현미경을 사용해서 모든 사람이 머리라고 생각했던 곳의 정반대편에서 2개의 작은 눈과 바늘 같은 이빨로 가득한 입을 찾아낸 거죠. 1세기 넘게 완전히 틀렸던 셈입니다. 놀라운 건 할루시게니아가 현재 살아있는 벨벳벌레와 친척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이 악몽 같은 고대 괴물의 후손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지구를 걸어다니고 있다는 거죠.
과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생물 중에는 무려 100년 넘게 이빨만 남아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헬리코프리온이라는 이름의 이 생물은 나선형으로 배열된 이빨만 발견되어서 완전히 미스터리였거든요. 상상해보세요. 이빨로만 만들어진 원형 톱을 발견했는데 두개골도 없고 뼈도 없고 다른 신체 부위는 아무것도 없다면 말이에요. 과학자들은 도대체 뭔지 감도 못 잡았습니다. 이 이빨들은 정말 컸어요. 일부는 길이가 10cm를 넘었고 총 180개 정도가 완벽한 나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새 이빨이 자라면 오래된 이빨은 나선 중앙으로 밀려나는 구조였죠. 과학자들은 이 나선형 이빨을 어디에 붙여야 할지 완전히 감을 못 잡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등지느러미처럼 등에서 자라나서 방어용이나 과시용으로 쓰였다고 추정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꼬리에 달린 이빨 채찍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가장 인기 있던 가설은 위턱에 달려있다는 것이었는데 무시무시하긴 했지만 완전히 틀렸어요. 모든 추측이 빗나갔던 거예요. 이런 추측 게임이 1800년대부터 2013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때야 과학자들이 아이다호에서 턱뼈를 발견하고 CT 스캔으로 모든 퍼즐 조각을 맞췄거든요. 정답은 아래턱이었습니다. 이빨 나선이 아래턱 전체를 채우고 있었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런데 정말 기괴한 점은 윗니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예 없어요. 씹을 게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윗턱은 부드러운 조직으로만 되어 있어서 먹이를 꽉 잡고 있으면 아래턱의 죽음의 이빨들이 뒤쪽으로 회전하면서 무엇이든 갈아버렸습니다. 살아있는 고기 분쇄기였던 셈이죠. 아마도 오징어나 작은 물고기 같은 부드러운 먹이를 주로 먹었을 거예요. 이빨들은 원래 뼈나 조개 껍데기를 자르도록 설계된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 동물의 전체 길이는 아마 7~9m 정도였을 겁니다. 학교 버스 크기의 생물이 아래턱에만 원형 톱이 가득하고 윗니는 하나도 없이 헤엄치고 다녔다고 생각해보세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실제 상어보다는 현대의 쥐상어와 더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적어도 그 생물은 물속에만 머물렀는데 이번에 소개할 생물은 목에 작은 몸뚱이를 붙인 것 같은 파충류였어요. 타니스트로페우스라는 이름의 이 괴물을 1800년대에 처음 발견했을 때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익룡의 날개뼈를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길고 속이 비어 있어서 당연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건 날개뼈가 아니었어요. 목이 3m나 되는 파충류의 목뼈였던 거죠. 동물 전체 길이는 약 6m였는데 절반 이상이 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유연한 뱀목이 아니었어요. 척추를 따라 겹치는 갈비뼈 때문에 판자처럼 딱딱했거든요. 그러니까 2억 4,200만 년 전에 3m짜리 막대 끝에 작은 머리가 달리고 짧은 다리를 가진 작은 몸통에 붙어서 수영하고 다니는 생물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수영장 청소도구 같았죠. 중요한 건 이 파충류가 실제로 성공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은 실제로는 2가지 다른 종류가 있었다는 걸 알아냈어요. 큰 놈은 물고기와 오징어를 잡기 위한 긴 송곳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놈은 새우나 다른 작은 먹이를 잡는 이상한 3개 뽀족 이빨을 가지고 있었죠. 둘 다 같은 바다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음식을 먹었어요. 목이 뻣뻣해서 빠르게 헤엄칠 수도 없었거든요. 아마도 매복 포식자였을 겁니다. 탁한 물이나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3m 길이 목을 쑥 내밀어서 뭔가를 낚아채는 거죠. 콧구멍이 머리 위쪽에 있어서 숨쉬기엔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다리로 날려고 했던 파충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구 역사상 날개가 뒷다리에 달려야 한다고 생각한 유일한 동물 샤로비프테릭스를 소개합니다. 정말 독특한 아이디어였죠. 이 동물은 2억 2,500만 년 전 지금의 키르기스스탄에서 살았어요. 진화는 이 디자인을 보고 한번 시도해본 뒤 다시는 건드리지 않았죠. 그 이후 2억 년 넘게 다리 날개는 진화한 적이 없습니다. 샤로비프테릭스는 길이가 약 25cm였습니다. 뒷다리가 길고 거대했으며 뒷다리와 꼬리 사이에는 피부막이 늘어져 있었어요. 그게 주 날개 표면이었죠. 하지만 앞다리는 아주 작은 덩어리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날개에는 완전히 쓸모없었던 거예요. 이 녀석은 바지로 날려고 했지만 팔이 너무 작아서 아무 도움이 안 됐던 셈이죠. 놀라운 건 그래도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디자인을 테스트해 본 결과 아주 잘 활공할 수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작은 앞팔에도 작은 날개막이 있어서 비행기의 앞날개처럼 조종과 안정성 유지에 도움을 줬습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움직여서 활공을 제어할 수 있었는데 발목으로 공중기동을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걸 아는 건 단 하나의 화석 덕분입니다. 하나뿐이죠. 정말 귀한 발견이었어요. 1965년에 누군가가 발견한 이 하나의 골격이 다리 날개가 실제 존재했다는 증거의 전부입니다. 이 동물은 숲에서 살면서 아마 나무에서 나무로 뛰어다니며 우스꽝스러운 다리 날개로 활공했을 거예요. 그들이 살던 지역은 따뜻하고 습했으며 벌레가 많아서 먹을 게 풍부했을 겁니다. 하지만 진화는 그런 개념을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 후에 나타난 모든 날아다니는 동물들은 팔날개를 가졌거든요. 진화의 의심스러운 디자인 선택을 얘기하자면 다음 생물은 싸우기엔 너무 연약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테리지노사우루스는 야구 배트보다 긴 발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로 샐러드를 만들었거든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 괴물은 식물을 먹는 채식주의자였으면서 각 손에 1m짜리 발톱이 달려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1940년대 몽골에서 이 발톱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거대한 선사시대 거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엔 말이 안 됐거든요. 발톱은 납작하고 컸는데 어떤 동물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알고 보니 수각류 공룡이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와 벨로시랩터가 속한 그룹 말이죠. 그런데 이놈은 고기가 과대평가됐다고 판단했나 봐요. 테리지노사우루스는 길이가 약 10m였고 무게는 코끼리만큼 나갔어요. 긴 목과 작은 머리 그리고 큰 배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과 다른 모든 매체에서 이 생물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톱들은 싸움에 거의 쓸모 없었어요. 과학자들이 테스트해본 결과 너무 얇고 약했거든요. 만약 테리지노사우루스가 그 발톱으로 티라노사우루스와 싸우려 했다면 아마 그냥 부러져 버렸을 거예요. 그럼 왜 있었을까요? 나뭇가지 잡아당기기용이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이 동물은 기본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대한 나물보였던 거죠. 발톱으로 나뭇가지를 움켜쥐고 잎까지 끌어내린 다음 잎사귀들을 모조리 뜯어먹었어요. 발톱은 나뭇가지에 걸기엔 완벽했지만 그 외에는 끔찍했죠. 생각해보세요. 진화가 수백만 년에 걸쳐 이 동물에게 공룡 세계에서 가장 무섭게 생긴 무기를 줬는데 샐러드바 높은 선반에 닿는 용도로 썼다니까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작은 머리와 입 모양 이빨은 이 괴물이 고사리보다 큰 건 사냥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그 사실을 알아내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 발톱들이 너무나 위협적으로 생겼거든요. 가장 재밌는 건 이것들의 깃털이 달려 있었다는 점이에요. 친척들 중 일부는 확실히 그랬거든요. 1m짜리 발톱을 가진 거대하고 털북숭이에 배 나온 공룡이 숲속을 뒤뚱거리며 나뭇잎 먹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